보유하고 있어도 거주하지 않아도 10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TV의 냉정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촌철살인 시간으로서 송도 아파트 전세 가격 폭락하지 않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동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한테 문의를 좀 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송도에 거주하시거나 이제 송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저 송도의 전세가가 많이 하락했다 라는 기사를 보시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얼마 전에 한경 지코노미에서 6억 하던 게 지금 3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송도 집주인들 비명, 이런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로 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실제 현재 송도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들 한 몇 군데 정도를 제가 조사를 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송도동에 이제 좀 대표적인 아파트죠. 이편한 세상 송도 33평형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4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현재는 3억 원대에도 이제 매물이 있다. 저층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전세가가 5억 원 내외였지만 작년에 현재 저층의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에도 매물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만에 약 전세가격이 1억 원 이상 하락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단지들도 이제 마찬가지다. 그래서 송도 SK뷰라는 아파트가 있죠. 아까 이편한 세상에 이제 동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30평형대가 작년에 6억 원까지 올랐는데 최근 전세 가격이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이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또 송도에 더샵 퍼스트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33평형이 6억 원을 호가하던 게 전세값이 4억 원대로 내려왔다. 이제 이런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2억 이상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인중개사 관계자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2020년부터 전세값이 오르면서 송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전세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계약이 만료돼서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이 많은데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없다. 왜?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세를 이제 매물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2019년 1월 기사에 또 같은 이제 한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송도 국제신도시도 전세 폭탄이다.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 원대 전세 매물료 등장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전세가 1억 7,500만 원이다. 그래서 내년까지, 즉 2020년까지 2만 가구 입주가 이어져서 전세가는 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격세지감을 느끼죠? 아까 그 기사에서는 전세값이 너무 높아서 작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2019년 1월 기사를 보니까 이때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가격이 엄청 떨어졌다. 하여튼 좀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일단 송도의 전체적인 어떤 이제 지역의 어떤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제가 조사한 아파트들이 한 4가지 정도예요. 아까 기사에 나왔던 이편한 세상 송도 SK뷰,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그 다음에 지식정보단지역 근처에 있는 좀 인기 있는 아파트죠.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요 4개 단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송도 같은 경우는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3,000여 세대, 정확히 얘기하면 한 13,4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 예정에 있어요. 이제 그 입주 예정 단지가 위치한 곳이 뭐냐면 이제 송도 바닷가죠. 이제 새로 개발된 이쪽 서쪽 해안이죠. 이쪽에 주로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과 센트럴파크역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이쪽 부분에 일정 부분 한 두세 개 단지가 또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인천대 입구역 그 위쪽으로 해서 GTX B라인으로 해서 이제 송도역이 이제 아마 이쪽이 생길 거라고 얘기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GTX B라인은 2024년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TX B라인이 생기면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용이해지겠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광교 신도시 정도의 이제 어떤 그런 파괴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광교 신도시역이 신분당선이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그 광교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거의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가격보다 훨씬 높죠. 그 아파트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송도에는 또 호재들이 많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송도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를 한번 볼게요. 103층 규모의 인천타워 건립이 이제 재추진되고 있어요. 원래 2015년에 이 사업이 무산이 됐죠. 너무 이제 경비 비용이, 재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무산시켰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재개하기로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돼 있고요. 여기에는 호텔, 주거, 업무, 쇼핑 등으로 해서 이제 메머드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국내 3대 바이오 산업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는 아마 2023년 정도에 이제 그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2024년 혹은 2025년까지는 이제 이쪽에 송도에 이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TX B라인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해서요. 그 다음에 송도 내부를 관통할 수 있는 송도 트램이 2027년 착공해서 2032년 개통 목표에서 굵직한 이제 그런 어떤 호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내 아파트 중에 하나인 이제 송도 이편한 세상이죠. 요거 같은 경우가 참 재미있는데,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뭐 매매가는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전세가도 역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전세 최고가라고 나왔죠. 요게 작년에 거래된 금액이에요. 전세가 34평형 전세가 6억 5,500에 거래가 한 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21년에 전체적으로 전세 거래가 34평형 이루어진 평균 가격은 4억 7,200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건 거래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전세 호가 시세가 약 지금 4억 3천에서 4억 8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 잡으면 대략 한 4억 5,5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딱 2억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6억 원대 중반까지 전세가 거래되다가 지금은 4억 원대로 해서 약 2억 정도로 빠진 거다, 많이 하락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1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거래된 것에 평균 가격을 내면 거의 4억 7,200 정도에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뭐 매매 평균 가격이 4억 5,300 정도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뭐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 빠졌나요? 약 그 정도 한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최고가도 작년에 10억 2천까지 거래되다가 지금은 8억 9,600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평균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 호가 시세하고 매매 호가 시세를 이제 제가 평균을 내서 따져봤는데, 호가 대비 전세가율은 약 46.7%예요. 50%가 약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실제 거래된 평균 매매가 전세가를 따져보니까 전세가율은 지금 약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51%, 작년에 56%까지 갔었고요.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전세가가 올랐죠. 이것도 역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임대차 3법이 그만큼 약간
그런 좀 악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 세입자의 보호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셋값만 매우 높은 가격에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전세 건수도 계속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락된 가격으로 거래됐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래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절대 신뢰성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 비율도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월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송도 이편한 세상에 실제 평균 가격으로 보니까 폭락은 거의 없었어요. 약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 떨어진 수준.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에요. 전세 매물이면 물론 여기 저층의 경우는 3억 6천짜리가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역시 저층의 경우 3억 8천짜리 동일 물건을 그룹핑으로 묶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3억 원대 중후반이 저층에는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중고층은요 거의 4억 2천, 4억 3천에서 4억 5천, 또 많게는 5억까지. 그러니까 거의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평균 매매 거래의 평균 가격이 4억 5천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도 4억 5천 정도 수준, 평균 가격이 거의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은 없었다는 얘기야. 뭐 2억 이상이 빠졌다? 최고가 한 건 거래된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빠진 거지, 그거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옆에 있는 송도 SK 뷰 아파트 33평형도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2021년에 전세 최고가가 6억에 한번 거래가 됐었어요. 거래가 됐는데 요 당시 2021년 당시에 전체적인 거래 금액의 평균 가격을 냈더니 이때 4억 6천의 거래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죠. 평균 가격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전세 전세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은 역시 4억 2천이니까 이것도 역시 한 4천만 원 정도 빠져서 한 10% 정도 빠진 금액이죠. 뭐 이것을 폭락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10% 정도의 금액이 빠진 거는 저는 폭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전세 호가 시대는 3억 5천에서 5억 사이입니다. 5억 사이고 매매 최고가는 2021년에 10억 5천까지 거래되는데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5천 4백까지 좀 일정 부분 내려와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지금 매매 호가 시세는 8억 5천에서 10억 정도 사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전세 호가 매매 호가를 분석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호가 대비 전세가율은 약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데, 뭐 아까 제가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제가 33평형 50%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적정 매매가를 제가 8억 7천에서 9억 1천으로 잡았고요. 요거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억 1천에서 8억 5천 정도, 전세가 50%에서 52% 정도 사이를 이제 그 정도를 적정가라고 보고요. 전세가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8억 2천에서 8억 5천이면 지금 적정가 수준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 평균을 보면 8억 5천 정도의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이 적정 가격이 저는 거래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매매 거래된 전세가율도 약 49%. 그런데 현재 호가 대비 나왔을 때는 한 46% 정도 전세가를 보였어요. 그러면 약간 조금 과평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8억 5천에서 10억이니까 요 10억에서 9억 5천에서 10억 사이 금액이 조금 과평가된 금액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억 5천에서 9억 사이가 적정가로 보여져요. 적정가가 아니고 8억 2천에서 8억 5천 정도 사이, 매매 전세가율 50% 정도 언저리 그 가격대 수준이 적정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송도 SK뷰의 전세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싸게 나온 거는 저층이죠. 42층에 4층짜리면 3억 8천에 요런 거 일부 저층의 3억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세가가 뭐 4억 3천, 4억 5천, 뭐 좀 낮은 거는 4억 정도에 수렴이 돼 있다는 얘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평균 전세가 4억 2천 정도에 많이 수렴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 폭락은 없었습니다. 자, 더샤 퍼스트파크
요게 이제 나름대로 지금 송도에서는 지금 새로 지은 2018년 이후에 지어진 것 중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특이해요. 보시면 2021년에 13억 3천까지 거래됐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것도 한 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2022년에 올해 거래 건수는 없었는데, 그냥 제가 이건 그냥 거기다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되지 않았어요. 만일 근데 지금 보시면 매매 호가 시세가 12억에서 15억 사이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3억 3천에 거래된 걸 보고 지금 소유주분들께서 13억 이상으로 다 지금 매물을 내놓았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이거의 평균 가격을 대략 한 13억 5천 정도 잡으면. 근데 저는 근데 지금 매매 전세 호가 시세를 5억 2천에서 5억 6천을 봤을 때 요거 평균 금액이 약 한 5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매매 호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세가율이 40%이면요. 송도 전체 저는 적정 전세가율이 한 50%에서 52%, 낮게는 한 48%에서 52% 사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5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전세가율 40%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3억 3천 금액, 요 평균에 해당되는 호가시세 평균에 해당되는 13억 원대, 요거는 다소 과평가돼 있어요.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전세가율이 2022년에 보면 전세가율 40%죠. 지금도 호가 대비하면 40%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요 13억대는 다소 좀 높은 금액이다. 그래서 저는 전세가율 50%에서 52%, 그 정도 잡았을 때는 한 10억 4천에서 10억 8천 정도가 약간 적정가라고 보여져.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위쪽에 있는, 그 달빛공원 위쪽에 있는 그 이편한 세상과 SK 뷰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좀 송도의 중심지로 나와 있거든요. 요 더샵 퍼스트 파크가. 그래서 거기는 아까 8억 원대, 9억 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었잖아요. 적정가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는 한 10억, 이제 높아봤자 한 11억 정도. 그래서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가 좀 적정가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 가격 13억대는 굉장히 과평가된. 그래서 저거는 만약에 저 가격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신중을 좀 기해 봐야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실제 더샵 퍼스트 파크도 지금 나와 있는 전세 가격은 다 요 가격에 형성이 돼 있어요. 5억에서 5억 5천 사이인데 평균가가 5억 3,700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세가 대비해서 좀 매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절대 폭등론자가 아니에요. 급등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든지 적정 가격에 매매가 되는 거를 저는 좀 그걸 되게 좀 금가옥조로 여기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도 전세가가 그렇게 우리 언론 기사만큼 하락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제 기사에 없는 아파트지만 이제 좀 인기 있는 아파트 하나를 더 해봤어요. 제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35평형인데 요건 세대수가 663세대죠. 자가 거주율이 한 76%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전세 2022년에 거래된 전세 평균가가 5억 4천이에요. 2021년과 비슷해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매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9억 원대에서 안착한 아파트인데 실제 보시면요. 그리고 전세 최고가는 7억이거든요. 한 건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진정한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한 금액은 작년, 올해 5억 4천 정도가 이게 진정한 지금 오른 가격의 적정가라는 얘기죠. 요거를 비교해 봤을 때 35평의 적정 매매가는 10억 5천에 11억짜리. 그러니까 아직까지 9억 6,500이잖아요. 현재 매매 최고가가 작년에 11억 5천까지, 이거는 좀 약간 과평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 아파트를 한 10억 5천대에서 구매를 하시면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마 지금 매물이 10억 원에 왔으면 이거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9억 6,500이 매매 평균가였는데 요게 전세가율이 56%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매매로 봤을 때는 약간 5% 정도가 어느 정도는 지금 조금 저평가돼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매매 전세가율을 50% 잡았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투자의 여지가 좀 있다. 갭 투자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질 거다. 뭐 일정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빠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요 가격은 아직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적정가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전세 매물 나온 거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전세금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식산업센터 그 근처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송도에서는 그래도 중심지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거주 수요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전세가가 나름대로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예. 그래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과대 폭락을 해서 무슨 송도 집주인들이 비명을 올리고 있다.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좀 하락은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하락한 것도 없잖아요. 작년 평균가 대비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락해봤자 최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내 정도? 그 정도 지금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잘 여러분들께서 좀 가려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제 송도가 하나의 좀 약간 아킬레스건을 하나 갖고는 있어요. 뭐냐면, 송도의 신규 입주 물량이요. 올해는 그렇게 1000세대 미만이니까 큰 효과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입주가 많아져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300가구 정도, 그 정도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는 신규 입주 물량, 특히 이 송도에 있는 아파트의 거의 전세 거주, 자가 거주율이라고 하죠. 그게 한 65%에서 한 75, 6% 사이거든요. 그러면 약 한 20-30% 정도, 25%에서 30% 정도는 전세나 물론 일부에 월세가 들어가 있겠지만, 전세가 대량으로 이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당히 이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는 전세 가격 약보합세가 가면 갈수록 심화되겠다. 5,000세대, 4,000세대, 3,000세대 정도 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아마 물량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전세가보다는 약 5%에서 10% 이상, 어떤 때는 한 15% 이상까지 이런 입주 물량 때문에 하락하는 거지. 물론 지금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신규 전세, 그러니까 계약갱신권이 끝난 그런 신규 전세를 그 금액을 맞추지 못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2023년부터 25년까지 본격적으로 거의 한 12,000세대 정도 이상이 신규 입주 물량, 전세 물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아마 가격이 상당 부분 약보합세, 좀 하락 국면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전세가율이 빠지면요, 매매가율은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래서 전세가율 한 50%에 그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48%에서 52% 사이, 그 근처에서 똑같은 폭을 두고, 전세가도 내려가면 매매가도 같이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5년 정도, 잘하면 2026년, 아니 2027년까지는 아마 전세가가 굉장히 안정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GTS가 이제 거의 이제 개통이 2030년에 되기 때문에 2027년 이후가 되면, 그리고 송도 그 자체가 지금 개발 호재가 되게 많아요. 인천타워도 결립을 하고 송도 트램도 이제 들어갈 거고요. 물론 2032년에 그 나중에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개발되고 계속 있으니까. 그 다음에 GTX B라인이라는 강력한 하나의 어떤 그런 호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즉 국내 3대 바이오 기업들이 거기 일정 부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송도 남측 부분에 이제 거기를 많이 그 산업단지화 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한 2027년 이후로 되면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정도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송도 그 자체는 베드타운 역할, 지금은 베드타운이라고 저는 그게 좀 강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직주 근접?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일정 부분 거기가 이제 업무 단지화가 된다고 하면, 송도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 파워풀한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광교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GTX, 그 산업단지와 GTX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 만약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23년 이후로는 조금 어느 정도 전세가 하락, 그래서 매매가도 좀 다운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가 좀 내려오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갔을 때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남들이 떨어질 때 그때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결론은 아직 지금 당분간은 내년 이후가 돼야지만이 좀 약간 더 좀 하락을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 신문 기사에 나오는 듯이 폭락은 아니다. 전세가가 일정 부분 좀 하락 국면에 조금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거의 보합세다. 약보합세는 아니고 그냥 보합세라고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이제 송도 아파트 전세 가격 그렇게 폭락하지 않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